청일전쟁입니다. 교과서 138쪽에서 13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청일전쟁 같은 경우 일단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향한 청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먼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 이미 한번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맞붙었던 적이 있어요. 두 나라의 전쟁 갈등이 폭발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 조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조선에서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고 서로 혹시 조선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다라고 하는 텐진 조약을 맺었는데 10년 뒤에 정확하게 연락할 일이 벌어지게 되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 정부는 이 군대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 군대 오듯이 일본 군대도 들어옵니다. 청나라와 일본 군대, 외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전투화약을 체결해서 동학농민군이 철수를 하지만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이때다라고 해서 철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조선의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조선에게 강제적인 개혁인 갑오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의 본격적인 전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의 전개입니다. 대표적인 전투를 알아내는데 전쟁의 시작은 바로 풍도해전부터 시작입니다. 풍도에서의 청나라 군대를 향한 일본 군대의 급습으로 시작되고요. 평양전투와 황해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 지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랴오동반도를 중국이 빼앗기게 돼요. 바로 하루 만에, 며칠 만에. 그래서 리순이랑 가렌이라고 하는 중요 지역이 있는 지역을 청나라가 뺏기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점차 일본의 승리가 굳혀지게 되고요. 결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청나라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배상금을 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전쟁의 목적이었던 조선을 얻는 목적이 실패해서 청나라는 조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랴오동반도를 이제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만 또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나라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양무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조공질서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청일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열강들, 강대국들은 일본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날씨가 굉장히 추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일본이 랴오동반도까지 가져가는 게 너무 오바다라고 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꼬드겨서 삼국 간섭을 하면서 결국 압박으로 랴오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압박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청나라로부터 받은 시모노세키 조약 때 배상금을 군사 준비하는 데 투자시키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의화단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 아까 시모노세키 조약 때 맺은 그런 조약으로 인해 많은 배상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런 열강들, 서양 열강들, 특히 일본 이런 나라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이 심해서 의화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의화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부청멸양, 이 구호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애들을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철도를 파괴하고요. 크리스트교 관련된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면서 없애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 청나라도 이 의화단 운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서양 열강들과 일본을 포함한 8개국 연합군이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제 청나라는 열강들에게 배상금을 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에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점차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점차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얼지 않는 항구, 아까 얘기드렸죠. 부동항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의화단 운동 이후에 이 만주, 랴오둥반도에 있는 리순과 다롄을 청나라로부터 빌리게 되는데 거의 얻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다가 이제 러시아를 좋아하는 정권을 세우게 되면서 점차 세력을 동아시아에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비해서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동맹비스무리한 그런 지원을 받게 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요. 결국 루이순과 제물포를 일본이 선제 공격하고요. 봉천과 그 다음에 동해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러일 전쟁의 승기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의 중재하에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거의 뭐 일본이 이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쟁 또한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청일전쟁의 목적과 비슷했기 때문에 패배한 러시아는 조선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이순 다롄 아까 러시아가 가졌던 것을 바로 일본이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도 일본이 확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 일본이 가져오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는 꼭 잘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일본이 승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목적은 똑같아요.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청나라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라는 키워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일 전쟁까지 승리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거의 이제 일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장악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일 전쟁 중에 조선과 두 가지 조약을 맺습니다. 뭐 조선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할 수도 있는데 한국, 한반도, 대한제국과 조약을 맺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일의정서를 체결합니다.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건 전쟁적인 목적, 군용지 목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약이죠. 그래서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유리한 그런 이점을 차지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을 한반도에 있는 대한제국과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고문이라고 하는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일본에게 주어지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종료 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죠. 을사조약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간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까지 살펴보시면 우리는 지금 41조까지 내용을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